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의 김상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할 내용은 면역 회복 탄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아마 이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아주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늘 감기 증상이 있고요. 또 옆에서 그냥 감기 앓으면 저는 그냥 그대로 옮아요. 그리고 입이 자꾸 헐어요. 낫지도 않고 또 헐고 또 헐고 여기 헐고 저기 헐고, 이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데 그 어떤 좋은 약이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온몸이 염증투성이래요. 이런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 늘 병치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만성질환 말고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50견으로 6년 동안 치료해서 안 낫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선생님한테 진료하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선생님이 치료했는데 그게 나았어요. 그동안 치료했던 건 뭐죠? 제가 왜 치료가 그동안 안 됐었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을 이제 설명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리질리언스,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이 용어를 쓴 지가 별로 안 되는데, 코로나를 앓고 나서 회복이 잘 되는 사람,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두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우리 의학계에서도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떤 거냐면은 사회적으로 주로 이제 처음에 나타났어요.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좌절이 됐던 사람,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목표한 궤도에서 완전히 어긋난 다음에 그 이후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연구했었죠. 사회적으로 계속.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좌절과 도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적응 능력, 그러니까 어댑터빌리티라고 이제 하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의학적으로 제가 몇 번 설명했죠. 부신, 피로라는 얘기 나올 때 부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내 상황에 맞게 내 몸의 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박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러한 성분, 호르몬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사회에서도 이런 적응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텐데,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강하죠. 그리고 셀프 컨피던시라고 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강직되지 않고 여기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회복 탄력성이 강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감정을 좀 조절하고 자기가 화가 나더라도 좀 참을 수 있고, 너무 좋아하더라도 그걸 남한테 표현도 좀 안 하고, 어떤 감정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정됐으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체력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또 자꾸 의욕을 조금 주고, 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능력,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변화를 자꾸 이렇게 시도하는 거, 그리고 민첩성,
이러한 어떤 회복 운동을 하면서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그 훈련을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회적인 회복 탄력성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저는 어떤 의학적으로 이제 상처가 날 때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에 대한 면역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오십견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침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침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저께 그렇게 심하게 놀거나 또는 뭐 침대에서 뭐 거꾸로 누워서 자거나 목이 꺾여 자거나 이래도 그 다음날 다 이상이 없어요. 너 이렇게 자면 다음날 아파 하고 그 애를 깨우는 엄마도 있지만, 걔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멀쩡해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든 분들이 만약에 그 베개를 그렇게 거꾸로 비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비면 그 다음날 목을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회복 탄력성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가 좀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그 다음날 아니면 24시간 안에 다 회복하는 것이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바로 침이라든가 지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원리는 뭐냐면은 그런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 중에서 초기에는 일단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어떤 치료 능력이 있는데 그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뭐 발에도 염증이 있고 비염도 있고 또 구내염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이 있으니까 그 염증 세포들이 다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압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다가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비상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저기 나눴던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었던 치유 능력을 갖고 있던 세포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죠. 문제는 그 시기를 지난 그런 회복 탄력성조차도 없이 그렇게 염증을 치료하는 세포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호르몬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그 고객분들 중에 아무리 자기가 침을 맞았고 또 아무리 뭐 증식 치료를 했고 뭐 프롤로를 했고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했는데 안 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되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과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염증을 치료하는 세포가 없는데, 그리고 면역을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는 어떤 단백질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먼저 회복 탄력성을 먼저 가지고 나서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피부과 치료를 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제 조금씩 뭐 주름살이라든가 어떤 피부 때문에 조금 미용 시술 같은 걸 받고 나서 오히려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더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뒤집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른 미용 시술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색소 침착이 오고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나한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처음부터 회복 탄력성을 검사하고 이거를 그 치료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의 회복 탄력성은 면역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면역 회복 탄력성이죠. 그래서 immune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 면역 탄력성은 질병을 이겨내는 면역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그 질병에 걸렸어도 신속하게 회복시키거나 또는 감염 또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알러지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런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면역 회복 탄력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그럼 면역 탄력성을 내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연구에 이런 면역 탄력성을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자기가 검사한 거를 자세히 살피면 그걸 조금씩 알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면역 탄력성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든가 그런 검진 결과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자기 검진 결과를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